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터진다면 누가 이길까? 제3탄으로 북한의 기습작전에 대해서 또 특수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장성택이 국형에 처한 이유가 밝혀진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정보를 입수한 것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최고위층, 즉 대외정보국,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대외정보국은 큰 대사관이지만 각 대사관, 독일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큰 대사관에는 꼭 국가보위부 일꾼들이 파견됩니다. 그 일을 맡고 있고 또 대외정보 활동을 하는 부서의 총책임자가 망명을 했습니다. 제3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어제 망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얼마 전에 망명을 했는데 그 망명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정보입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이 유튜브에서 장성택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장성택이가 김정은이 저 원산에 있는 윤회석상에 나타났다. 말하자면 로드먼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장성택이 김정은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아니 로드먼은 술상에 앉혀놓고 총살됐다고 했던 고모부는 뒤에 앉아서 구경하게 했을까요? 아마 로드먼은 잘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장성택은 처형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커다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극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설주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설주가 몸담고 있던, 지금 이설주는 김정은의 부인이지만 이설주가 몸담고 있던 그 은하수 관현악단은 바로 장성택이가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하수 관현악단은 김정일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관현악단을 관장했던 것이 바로 장성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 장성택이는 아마 이 은하수 관현악단에 있는 여배우들과의 아마 긴밀한 관계와 소통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김경희와 관계가 더 나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은하수 관현악단은 장성택이가 만들었고 또 장성택이는 이 은하수를 바로 김정일이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한 16명의 여성 배우들이, 여배우들이 있습니다. 가수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배우들도 있지만 거기서 기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현송월과 이설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설주는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이설주는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바로 죽기 전까지도 김정일 앞에서 그리고 김정일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들 앞에서 노래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김정일이가 죽자마자 바로 김정은과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즉 김정은과 이설주의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지만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오히려 더 이설주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결혼하겠다는 말조차 입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김정일이 죽자마자 바로 김정은의 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에 해체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8명을 숙청한 것도 바로 현송월이도 숙청됐다가 약 한 8개월 만에 기사회생하죠. 이 8개월 만에 살아 돌아온 사람은 현송월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설주는 숙청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숙청되기 전에 김정은의 부인이 돼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장성택은 이 이설주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남녀관계 경쟁하고 서로 치종관계로 서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고모부로서의 자기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주와 또 김정은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정보국에 있던 고위 관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에도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장성택이는 죄명이 민족 반역자, 국가 반역자, 매국노로 몰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이를 처형할 때 죄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묶어 세워서 최고 지도자 자리를 노렸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많은 국가 재산, 말하자면 광물 자원,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광물 자원과 수산 자원을 모두 장성택이 틀어쥐고 북한에서 외화가 될 수 있는 건 광물 자원과 수산 자원밖에 없습니다. 이 광물 자원과 수산 자원을 싼 값에 제3국에 팔아먹었다. 그 3국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에 팔아먹었다. 세 번째, 많은 여성들을 농락하고 겁탈한 부하방탕한 죄. 이 세 가지가 바로 큰 죄목에 속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성들을 성농락하고 겁탈하고 부하방탕한 이 죄목에는 바로 운하수 관현악단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총리가 돼서 김정은의 자리까지 노렸다는 것. 그럼 이 정보를 어디서 김정은은 얻었을까요? 이 정보를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중국 내에 있는 고위층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은 2012년 8월 이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하고 그리고 바로 8월에 대규모 고위 관료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치도 수령이 된 양, 최고 지도자인 양 당당하게 고위 관료들의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급, 말하자면 종상급 대우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종상급 대우를 받을 당시에 중국에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제 북한의 총리로 등극할 거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내가 당과 국가의 상징적 인물로만 남겨놓고 모든 정치는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나를 조금만 도와달라. 내가 요구하는 걸 조금만 도와달라. 그리고 시간을 나한테 조금만 주면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당신들과 손잡고 내 북한을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 했는데 이 말을 바로 중국의 최고위 당국자, 그때 당시는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후진타오였습니다. 후진타오 시절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최고 비밀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로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장성택이 한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다가는 고모부에 의해서 숙청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김종남이를 그때 당시 보호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김종남이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듯이 중국 정부는 이 김종남이를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했던 것입니다. 극도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은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축군 세력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삼지연에 모였던 8인방이 속하는데 장성택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김정은의 부름을 받고 삼지연에 와서 김정은 편으로 다 돌아서는 거죠. 장성택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장성택이보다 장성택이하고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오랫동안 당중앙인의 조직부부장, 당중앙인의 행정부장, 그리고 김일성 사위, 김정일의 하나밖에 없는 매제로서의 그 위상을 최룡해나 김원웅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바로 장성택이를 제거하게 되면 이 어린 김정은을 놓고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이 뒤에서 막후 정치를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웅은 바로 최룡해와 함께 장성택이를 배신하고 김정은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 삼지연에 왔던 그 8인방,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황병서, 그리고 마원춘, 김양곤, 한광상, 여러분들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입니다. 한광상, 박태성, 지금은 당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인의 부위원장으로 있는 박태성, 당시에는 군사부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이 박태성, 그리고 홍용칠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장성택이를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바로 제일 먼저 누구를 치는가 하면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 제1부부장이었던 이용화 그리고 장수길 부부장을 체포해서 총살해버립니다. 손발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이 장수길은
행정부, 당좌인의 행정부 부부장 겸 인민보안성 내무군 사령관을 겸했던 3스타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평양시 안에 2만여 명의 우리말로 말하면 특수경찰청 특수부대와 같은 내무군 사령관을 겸임했기 때문에 만약시 이 사람이 장성택이 지시한다면 이 2만여 명이 얼마든지 김정은을 암살할 수도 있던 그런 막강한 위치에 있던 장성택의 바로 신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체포해서 총살한 직후에 바로 장성택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장성택의 처형 내막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성택이는 당정치국 확대회의 5천여 명이 참석한 그 당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김원웅이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있는 그 김원웅이 국가보위부에 군사재판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로 정치범으로 반당 반종파분자로 총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민무력부에는 인민군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의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정치범, 즉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체 국민들, 북한 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극대화하기 위한,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임시군사재판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대외정보국 고위 관료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설주와의 관계. 장성택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면 아마 이설주와의 관계가 김정은도 꼴꼴올 겁니다. 또 현송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적 이유, 이설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택은 이설주, 나는 내가 운하수 관현악단에 있는 6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방학에 무엇을 했는지 잘 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항상 장성택이 살아있는 한 이설주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김정은의 자리를, 최고 지도자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극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 사설에 나왔듯이 이 땅에 묻힐 자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시체까지도 불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택 처형을 끝까지 지켜본 바로 국가안전보위부 최고위층의 증언입니다. 그분은 지금 제3국의 망명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강명도 TV에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열렬히 후원해 주고 있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